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주고받는 이야기, 함께 나누는 생각 중에 담화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의미를 나누는 듣기 말하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담화의 개념과 특성이 있고요. 제목 오른쪽에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자, 교과서 55쪽 보겠습니다. 교과서 55쪽에 양호 선생님이 어떻게 왔어? 라는 말을 쓰는데, 이 어떻게 왔어? 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혹은 전달하려는 내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뜻이 달라지게 되는 여러 가지 담화의 구성 요소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의 아래에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하겠습니다. 담화란 말하는 이와 듣는 이 포함하여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나 문장의 연속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화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 담화 참여자, 두 번째, 전달하려는 내용, 세 번째, 맥락으로 구성됩니다. 담화 참여자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요. 전달하려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맥락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57쪽을 보면 위에 그림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2번 그림에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했고 3번 그림에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2번 그림에서 불편하지 않으세요와 3번 그림에서 불편하지 않으세요는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의미가 다를까요? 자, 2번 그림에서는 의사 선생님과 환자 사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3번 그림에서는 구두 판매원과 구두를 사는 사람의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담화 참여자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담화에서 쏙쏙 개념 정리 보겠습니다. 담화에서 담화 참여자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글의 경우에는 글쓴이와 읽는 이도 될 수 있겠습니다. 글쓴이와 읽는 이도 될 수 있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혹은 글쓴 이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사람, 듣는 이 혹은 읽는 이는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의도나 처지, 관계에 따라서 담화의 내용이나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표시해 두도록 58쪽에 3-괄호 1번에 가와 나 그림 보겠습니다. 가와 나 그림에서 엄마는 학생에게 똑같이 지금 몇 시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시간에 지금 몇 시니? 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 라는 뜻이지만 밤늦은 시간에 지금 몇 시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게임 그만하고 이제 자라 라는 뜻이겠죠. 똑같은 지금 몇 시니? 라는 말이 시간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쪽 보세요. 자, 59쪽에 괄호 2번입니다. 다에서 양심을 지키세요 라는 문구가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 써보자. 자, 양심을 지키세요 라는 똑같은 말이 지하철역에서는 차례를 지키세요 라는 말로 쓰일 거고요. 건널목에서는 아마 무단횡단 좀 하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쓰일 거고, 해수욕장에서는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쓰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을 지키세요 라는 말이 이번에는 장소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9쪽에 아래에 상황 맥락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쏙쏙 개념 정리 한번 볼게요. 자, 상황 맥락입니다. 같은 말이나 글도 의사소통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 그리고 공간을 가리켜서 4글자로 상황 맥락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도 표시
자, 이어서 교과서 60쪽입니다. 교과서 60쪽 큰 4번을 보시면 가 그림에 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우와, 몬당서 체리보이 통영항갱치로 참말로 지기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네, 그 통영 지방에서만 사용되는 방언입니다. 우리는 통영 지방의 방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이해할 수 없나요? 네,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60쪽에 나 그림 한번 봅시다. 우리 아빠와 나의 대화입니다. 아빠, 저 남아공 해야 해서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라고 학생이 얘기했더니 아빠가 남아공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나에서 아빠와 딸의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까닭은요. 딸이 아버지가 모르는 낱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둘이 세대가 차이 나서 그렇겠지요. 그 61쪽입니다. 61쪽에 한국말은 어려워라는 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민재와 설렁탕을 먹으러 갔는데 민재가 식당에서 말하는 아주머니에게 이모 여기 설렁탕 2그릇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글쓴이는요 이모라는 말을 대체 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 사람은 상황이 사회 문화적 맥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요. 자, 한 페이지 넘겨서 62쪽입니다. 62쪽. 자, 62쪽 맨 위쪽 보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의 연설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연설문 속에는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넬슨 만델라의 연설은 역사적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62쪽 아래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파르트헤이트가 뭐길래 이 연설관 아파르트에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걸까? 그 남학생은 나도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어. 그리고 이 연설자가 고통선거를 주장하는 까닭도 잘 모르겠어.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 연설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이유는요. 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63쪽. 남아프리카의 역사적 상황을 잘 이해해야 넬슨 만델라의 연설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63쪽 아래에 쏙쏙 개념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 문화적 맥락입니다. 담화는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세대, 성별, 문화, 역사적 상황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인종이나 국적, 지역이나 성별과 관련된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 여기 밑줄 쳐두시고 확인 한번 더 하세요. 자, 64쪽, 65쪽은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66쪽에 담화 상황이 나타나 있는 대본이 있습니다. 대본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67쪽은 볼 필요 없습니다. 68쪽, 68쪽도 볼 필요 없고요. 69쪽에 담화의 개념, 담화의 구성요소, 맥락의 유형 등이 나타납니다. 요건 꼭 한번 자, 69쪽에 담화의 개념, 담화의 구성 요소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꼭 유형입니다. 맥락의 유형과 담화의 구체적인 뜻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도 다시 한번 확인. 교과서 70쪽 괄호의 의미를 나누는 듣기, 말하기 부분 10쪽 제목 오른쪽에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기와 말하기가 의미의 공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의미 공유 과정이 무엇일까요? 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의미 공유 과정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 공유 과정에 71쪽부터 여러분들 학생과 여학생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혹시 소금의 유통기한 알아?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에도 유통기한이 있어? 남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일이야. 1000일염이라고도 하지.
하지만 여학생의 반응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가에서는 다른 이야기 더 없어? 하지만 천일염이 정확히 무슨 뜻이지? 자, 여학생의 반응에 따라서 남학생이 하는 의미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여학생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듣기와 말하기의 특성입니다. 듣기 말하기 활동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말하는 이 그리고 듣는 이가 함께 참여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참여하고요. 둘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전혀 다른. 다음 72쪽입니다. 다의 상황을 고려하여 듣기 말하기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생각해보자. 자, 가 그림에서는 강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탑은 우리나라 석탑의 전형을 잘 보여줍니다. 초창기의 석탑은 중국의 전탑을 흉내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여기 있는 남학생과 여학생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요. 자, 가는 연설자가 우리나라 석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림. 정보를 전달하는 담화에서는요, 말하는 사람은 듣는 이의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용어를 알기 쉽게 풀이해야 되고요. 듣는 사람들은요, 강연 듣기 전에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지 제대로. 주말에 놀이공원을 가자고 떼를 쓰는 아들과 어머니의 상황입니다. 아들은 엄마 이번 주말에는 무조건 놀이공원에 가요 라고 얘기하고 엄마는 그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더니 아이가 화를 내는 상황이네요. 아이가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자고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들은요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어머니는요 아들의 말을 긍정적인 태도로 들어주고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놀이공원에 가지 않아야 하는 타당한 근거를 자, 다음에는 처음 보는 남자와 여자의 상황입니다. 남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 난 연서야. 네가 서우구나. 반가워. 그런데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나에게 되게 안 어울린다. 라고 얘기했더니 여자애가 너 정말 예의가 없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남학생은 여학생과 친해지기 위해서 농담을 던졌을 뿐인데 여학생은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남학생은요, 신중하게 농담을 건넬 수 있어야 되고, 기분 나쁠 법한 농담은 건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는요, 친구의 의도를 고려해야 하고요, 자기 감정을 좀 돌려서 표현할 필요가. 교과서 74쪽, 75쪽에 로버트 뉴턴 팩의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이라는 소설 속의 내용이 요약 발췌되어 있습니다. 자, 아빠와 아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는요,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었고요. 2번입니다. 아빠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들이 생각하는 울타리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보자. 대화 전에는 울타리라는 건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갈라놓기 위한 것이지만 아빠와 대화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것을 지켜주기 위해 세우는 것, 그리고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울타리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빠와의 대화 76쪽에 괄호 3번의 점입니다. 이와 같이 듣기 말하기 태도가 두 사람, 아빠와 아들의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해보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빠가 울타리의 의미를 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아빠와 아들의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가 두 사람의 의견을 일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의사소통을 할 때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나타낼 필요가 있겠죠. 76쪽 아랫부분 쏙쏙 개념 정리입니다.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 듣기 말하기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 보겠습니다. 듣기 말하기 활동은 일방적으로 뜻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의사소통의 과정이 아니라 상대방과 더불어서
내용을 창조하고 의미를 공유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의미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미 있고 즐겁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듣기 활동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77쪽, 78쪽, 79쪽은 각자 확인해 보도록 하고 80쪽, 81쪽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82쪽, 83쪽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84쪽, 85쪽은 확인하면서 단원 마무리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